그리고 이제 HD현대일렉은 뭐 금요일 날 차익 실현 1차적으로 좀 잘 했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와 오늘 세네요. 사실은 오늘 하루 이제 투자 주의 들어가는 거고 투자 경고 지정 예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파르게 변동이 나오면은 투자 경고 지정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알테오제는 금요일 날 추가 강세를 띄면서 이제 투자 경고 지정이 됐어요. 투자 경고 지정됐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확장돼 있으니 주의해라. 시가총액 10조 넘는 12조에 달하는 그런 종목의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비이성적으로 이제 막 투자 경고 또 거래 정지 이렇게까지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아요. 메이저들이. 그래서 뭐 차분하게 놓고 보면 대처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누적적인 그 흐름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오늘 사실 32만 원 미만에서 좀 편입을 할까 고민을 했잖아요. 뭐 내일 또 보고요. 그러니까 한 번의 슈팅이 37만 4,500원까지 다이렉트로 나오기에는 시가총액 규모도 있고 그래서 여유를 좀 갖고 대처를 해도 무리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얘도 이제 뭐 다시 한번 지난 흐름을 다시 한번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이죠. 보시면 이제 4월 달에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이 연합기기 관련된 쪽이 부각이 된 거예요. 3월 이후에. 그래서 4월 달, 5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이제 대선철 맞게 되면서 양 진영 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우리가 뭐 집권을 잡으면 혹은 현재 집권 여당에서도 전력이 많이 부족해? 오케이, 알았어. 우리가 5년 내에 전부 다 변압기기하고 전선 노후된 전선 다 바꿔줄게. 30년 됐다면서요. 근데 뭐 작년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왜 꼭 올해 바꿔줘야 되는데 올해부터. 그게 이제 정책주라고 이제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HD현대일렉과 그리고 LS일렉트릭 그다음에 재룡전기 그밖에 전선주들까지 같이 놓고 보기도 했었죠. 근데 결론은 이제 주력으로서는 HD현대일렉을 4월 이후 또 5월 특히 이제 6월부터는 포트폴리오에 계속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6월, 7월, 뭐 8월, 9월 뭐 그렇게 해서 HD현대일렉은 여전히 이제 그 시장이 정점을 찍고 무너져 내리기 전까지는 말씀드렸어요. 정점을 찍고 무너진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고점 찍었으니까 금요일날 차익 실현합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전량 매도합시다. 작년에 2차 전지 7월 26일 날 전량 매도 때리고 뒤도 안 돌아보는 것처럼 HLB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하한가 두 번 맞더라도 안 쳐다보다가 돌릴 때 이제 들여다보는 것처럼 전량 매도의 기준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력주들은 시장이 무너질 때 전량 매도의 기준이 잡히겠죠. 좀 미안한데 좀 물 한 통만 주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HD 현대일렉은 뭐 쭉 추세적으로도 가지고 왔고 차익 실현도 일부 단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재편입 기준도 설정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주력으로 6월, 7월에 넣어두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7월 23일 날 실적 발표 나오고 23% 폭등 이후에 그날부터 사실은 차익 실현했죠. 그 다음 24일 날 재차 이제 편입 그리고 이제 다시 고점 찍고 대밀릴 때 전량 매도. 요게 이제 아주 신의 한 수가 됐어요. 근데 좀 빠르게 재편입을 우리가 단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좁은 공간도 아니죠. 사실은 수익 부분이 충분히 나왔는데 8월 달에 그 슈팅 나올 때 너무 윤정도가 좀 자만했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를 저 꼭지에서 차익 실현하고 미끄러진 다음에 다시 돌릴 때 차익 실현 한번 좀 또 해드렸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가지고 오다가 9월 초순까지 너무 많이 맞았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 종목하고 지금 쉬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에게 참 많은 수익 범위를 준 종목이 돼요. 뭐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뭐 HLB 이런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규모의 종목군들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기준에서도 결론은 이렇게 좀 과한 매도 특정 창구에서의 매도가 일단락된 이후에 흐름이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줬다. 삼성전자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하셔도 무리 없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9월 9일부터 실질적으로 23만 원대부터 매수인이 나갔어요. 그리고 24만 원,
25만 원대, 26만 원대 계속 그리고 금요일 날 드디어 다시 재차 차익 실현. 여기 보시면은 뭐 일봉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충분하게 여기서 이제 한 템포 더죠. 12일 기준에서의 흐름이고 슈팅이 이제 13일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계속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일단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았어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뭐 대박이죠. 수급 빼놓고 차트만 이렇게 먼저 보시면 대박이죠. 요 바닥에서부터 어지간하면 이거 갖고 나갈까요? 말장난치고 바이오 종목 꺼내놓고 장난치고 헛소리 하고 소형 잡주 갖고 나와서 얘기하고 이 정도는 HD현대일렉 10조가 깨져 내려오는데도 저기서 일단 뭐 손절보다는 유지 그리고 편입의 기준의 설정으로 해석을 해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이제 화면의 기준이 요자락이에요. 요자락. 절반의 흐름을 좀 넘겨주는 모양새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급 범위에 있어서 이제 이 갭이 나와주는 그 흐름 범위가 매우 뭐 긍정적인 위치로 해석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고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바닥 거래량에서는 크게 의미는 부여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의 기준은 최소 범위가 이제 70만 주 그죠? 이번에 많이 안 떠있어요. 뭐 100만 주 훌쩍 넘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이 안 떠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당연히 이제 100만 주 넘기면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거기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의미를 안 둬요. 왜냐하면 단기과열에 이제 투자 경고 지정 예고 부분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슈팅이 그렇게 뭐 크게 나오기보다는 좀 눌려줘서 내려오기를, 좀 눌려줘서 내려오기를. 그래서 글쎄 오늘 뭐 돌린 이후에 위에서 횡보를 할지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땐 뭐 요 정도까지 내려오더라도 뭐 크게 뭐 무리수는 없습니다. 요 정도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내려오면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죠. 편입의 기준에. 그래서 우리는 주력주 5%는 유지 가능. 그리고 이제 변동성 매매로 들어간 종목은 들어간 비중은 금요일 날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차익 실현의 기준을 금요일 날 설정을 했고. 그러니까 그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 이따 뭐 주봉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런 종목군들 기준에서 뭐 예상치 못한 조정 때문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기준도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냅뒀더니 돌리드라의 흐름에 2차 전지 어떻게 했어요? 고점 대비 뭐 50%, 60%, 70%씩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놓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편입할 수 있는 기준 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준 재편입할 수 있는 기준 그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죠.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하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7만 4,500원에서 차익 실현을 하셨다면 그러면 23만 원까지 내려올 때 14만 원 내려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얘를 1,000주를 갖고 계셨다면은 3억 7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편입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놓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드린 거고 또 캔들 단순하게만 놓고 보지 마시고 이렇게 삼선 전환도의 기준의 해석 부분도 좀 가져가셔야 된다 라는 것도 이제 설정을 드리는 겁니다. 또 갭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의 요 흐름 범위 아까 보신 것처럼 편입, 재편입, 또 차익 실현, 또 재편입 뭐 이런 너무 촘촘한 매매는 여러분들께 권해드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정 범위에서의 정점 인식 잡히는 7월 23일, 24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라든가 그리고 재편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시장의 영향으로 조정받을 때 거기서 이제 뭐 정리를 우리가 못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게 옳은지 이런 기준에서도 무작정 비중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좀 놓고 보고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해서 들여다놓고 봐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요 화면에 또 한 가지의 기준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주봉 기준에서
요 흐름이 지금 완전히 돌려져 있는 흐름이 되죠. 그래서 저런 때 기준에서 일봉, 그다음 요 일봉도 하나 더 잘라 드릴 겁니다. 요 주봉에서 요만큼인데 이제는 요만큼이 아니라 이제 더 크게 돌려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도 그 일봉 먼저 볼까? 일봉 마저 일봉 마저 보시면 V자형 패턴의 기준이 나온다라는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요 기준에서 갭에 대한 해석 부분에서 결국은 그렇게 형성이 됐죠. 그렇게 해서 줄을 거드렸던 부분이 이제 삼선 전환도가 아니라 성골 반전에 대한 흐름을 잡아드렸고, 그 성골 반전의 흐름에 요 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말 그대로 개파락이 나왔다고 쳐보세요. 속단편으로 솔직히 미쳐버리는 거지.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개파락이 나오면서 그냥 막 깨고 내려가. 숨도 못 쉬게. 근데 그 부분을 다시 갭으로 돌려놓게 되면은 V자형 패턴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저 앞전까지 사실 안 봐도 상관없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 그림을 그려드린다면 거래량 부분하고 여기서 이제 100만 주 기준을 설정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후행성의 지금에 와서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앞전 고점 넘기는 흐름이 아니니까 150만 주까지는 의미는 없고, 그리고 소너 모멘텀 차트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 기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요 기준일 때 이제 막 바닥에서 꺾여지고 돌릴 때 기준에 아직 그 슈팅이 나오기 전입니다. 저자락에서 첫 번째 음봉 이제 그 장대 음봉 떨어진 요 가격대 라인에서 요 줄도 그려드렸거든요. 요 줄도 요 라인에서 이제 갭에 대한 설정 범위, 상승 설정 범위의 기준을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결론은 요 라인에 이제 요 라인의 갭 여기서 이제 보여드렸던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따져도 굉장히 높게 주가 형성 범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요렇게 갭에 대한 부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요 대칭의 흐름만큼의 각도가 나오는데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기준을 이제 우리는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드렸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범위라고. 요렇게. 이제 HD 현대일레까지 이제 캡처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결과물만 쭉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일랜드 갭이 뜨고 난 이후의 흐름에 요 라인, 그러니까 요 바닥에서 다 그려드린 그림이에요. 영선 돌파의 기준, 그래서 영선 돌파, 요 라인 전부 다 편입의 기준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거래까지 실려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 갭, 그 다음에 요 갭, 갭을 들어 올리는 슈팅 범위의 흐름이다. 저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 성골 반전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뭐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전 과거 굉장히 오래된 과거 기준의 LG 그 화학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죠. LG 화학도 저런 똑같은 슈팅 이후의 흐름에서 성골 반전이 뜨고 치고 들어올린 흐름들의 크기가 뭐 상당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에 와서의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당시에 이미 다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고 기준을 잡아드리고, 그러니까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 계신 분들도 뭐 윤정도가 녹화해주고 다 해주고 뭐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저고점에서 이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요 라인에서 다시 살 수 있었다면 그게 1억 4천입니다. 만약에 1000주를 갖고 계셨다면 그 차이가 100주를 갖고 계셨으면 1,400만 원의 차이가 나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굳이 과금에 대해서 과금을 아끼기 위해서 저렇게 좋은 자락을 놓치는 것도 그것도 뭐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움 받으실 땐 도움 받으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런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준도 여러분들께 얼마나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준에
그래서 요 기준에서 이제 그 설정 잡아드렸던 위치 범위가 요 자락인가 그럴 건데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바로 앞인가요? 요 자락인가? 여기서부터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렸던 게 두 가지 두 단으로 보여드렸는데 요 맨 처음 하나, 이 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번째 땅 기준 이후에 이렇게 흐름이 나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 슈팅 범위가 이제 그 5월 7일 이후에 수급 범위가 굉장히 뭐 셌거든요. 5월 7일 이후에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요 갭에 대한 기준이 좀 설정되어 있는 위치가 요 위치, 요 자락 그렇게 됐고 그리고 우리 이제 바닥에서 이제 돌려지는 그 흐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요하게 이제 좀 설정을 많이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거래 기준은 최소 범위 이제 이렇게 거래 500만 주, 그다음에 350만 주의 기준인데 300만 주 정도만 터져도 된다. 과도하다. 예, 시장의 그 흐름 대비 조정.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결론은 요 위치에서 설정되어 있는 흐름이 MACD 오실레이터에 대한 전략 설정 범위 이런 교육 부분인데 어찌 보면 굉장히 뭐 단순한 기준이 돼요. 세 가지의 기준을 놓고 잡는 거예요. 영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그래서 요 기준에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서 꺾여서 돌리잖아요. 요 라인이 돌려지는 요 시점, 요 동그라미, 요 시점이 이제 매수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 보면 어떻게 돼요? 0을 넘길 때의 기준. 그리고 하락 부분의 기준에서는 이제 여기서 고점에서 이제 고점의 꺾임이 형성이 되는 거, 그다음에 영선을 이탈하는 거, 이렇게. 매도와 매수의 기준이 총 세 가지의 범위에서 나와줘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여기서 이제 V자형 패턴으로 과매도 권역의 설정 범위에서 원래는 이제 요자락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도 흉흉했고 특정 창고의 매도가 일단락되지 못했고 그렇게 돼서 이제 돌리는 흐름을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정확하게 좀 더 가파른 각도를 잡아드렸어요. 그죠? 정확하게 저 슈팅 범위가 나와줬고 충분하게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됐습니다. 원래 잡아드린 게 이렇게 잡아드렸죠. 요 라인으로. 근데 결국은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앞에 고점들에 이렇게 이제 고점을 그 종가의 기준을 설정해서 볼 거냐, 주봉이니까 꼬리를 설정해서 볼 거냐, 둘 다 가능합니다. 수급 들어와 있고 이제 업황 기준에서 이제 긍정적 해석을 잡아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얘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HD 현대 일렉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 저평가 아니라 그랬죠. 저평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은 이제 이 친구를 보는 기준은 미국의 정책주로 봅니다. 우리나라 정책주로 보는 게 이제 방산 기준에 이제 특히 이제 항공우주 분야까지 포함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놓고 보다가 인적 분할 때문에 이제 병행하고 있었던 현대 로템으로 9월달 포트를 바꾼 거고, 그리고 이제 9월달 포트 이제 바꾼 기준에 현대 로템의 사상세대 신고가 지금 이 시장 지수 기준에 대단한 거죠. 땡큐한 거죠. 상상을 초월한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뭐 해석될 수 있는 범위로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이제 시장에서는 정책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많이 노출돼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HD 현대 일렉에. 결국은 이제 모두 얘도 HD 현대 일렉으로 올려도 뭐 무방할 정도의 기준이 되는데 전체를 나머지 쪽을 좀 빠르게 설정해서 놓고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HD 현대일렉의 오늘 수급은 평상시 이제 외국인 위주인데 손바뀜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기관 쪽의 수급이 이제 뒷받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뭐 현대차, 그다음에 LG 이노텍, LG 이노텍도 거래 좀 너무 없어요. 너무 없는 상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누적 수급 범위에 IT 쪽의 흐름이 이제 삼성전자에서부터 또 하이닉스 기준에 이제 개선돼서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슈팅 흐름
기준이 형성될 수 있다. 하방은 굉장히 강하게 잡고 있는 거죠, 사실상. 하방은.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순매수. 그리고 올해 들어서 2분기 이후에 가장 많은, 또 3분기 이후에 가장 많은 수급이 들어와 있는. 근데 지금 거래대금이 없어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이제 추가 매수는 제한적으로, 그리고 이제 수급,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더라도 수급 충분하게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좀 간헐적으로 들여다보는. 지금의 기준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재상장이 되기 때문에, 인적 분할 재상장. 10월달 포트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다시 넣을 수도 있어요. 현대로템을 빼고. 그 부분은 이제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 85,000원 이상, 특히 이제 9만원 수준까지 오면은 내일 그 밸류 프로그램의 흐름, 그 이슈 범위의 변동성 확장될 수 있어요. 9만원까지 오면은 또 차익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포트에서는 한번 좀 빼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BH도 말도 안 되는 지금 눌림폭. 하방을 그나마 잡아놨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죠. 더 나와야죠. 그다음에 실리콘2도 거래가 제한적이면 차익 실현할 겁니다. 거래가 이제 지금 계속 정체 상태라서.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기준도 주봉의 거래를 좀 이제 놓고 봐야 될 시점입니다. 주봉의 거래. 그래서 앞전 고점을 넘길 것이냐. 주봉의 거래 없이는 안 돼요. 그럼 오늘 꼬리 달렸을 때 차익 실현할까 말까 굉장하게 고민을 했는데, 주간 단위를 한 번 더 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전 고점 뭐 57,000원대니까 한 템포 더 볼 수 있어서 가지고 간 거고, 내일 거래량 보면서 대처할게요. 그다음 고려아연은 너무 무리수 도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변동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HLB도 주간 단위의 거래가 확장되지 못하면, 그럼 얘도 안타깝지만 얘는 손절이 되는 거죠. 주간 단위의 거래가 확보되지 못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노선 설정 잡아서 9만 원 뭐 수준 잡아서 대처하는 걸로 하고,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이제 뭐 수급 일부 들어와 있는데, MSCI 지수 이제 편입 이슈 부분들은 계속 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까지 놓고 보면서 기준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거래가 없으면 정리할 거예요. 거래가 없으면 수수료 빼고라도 뭐 나오는 기준으로. 그 다음에 유한양행 오늘 뭐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해놨는데, 중기 추세 라인으로 놓고 보시겠다 하시면은 요 라인을 보시면 돼요. 대략 뭐 13만 6천 원 훼손되면은 그때 다 정리하시면 돼요. 13만 5천 원 거기가 훼손되면은 중기 추세로 보시겠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변동성 기준으로 뭐 대처를 하고 들여다보는 거니까 거래가 안 터지면 안 따라 붙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차익 실현한 재편입한 거에 대해서 오늘 그냥 정리하자 했는데 가격이 애매해. 공식적으로는 정리된 거로 잡고요. 그리고 개별 기준에서 뭐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계속 질문 주세요. 시간에 뭐 강보합이네요. 알테오젠도 투자 경고를 이제 받은 상태라서 좀 쉬어갈 가능성에 무게감을 둡니다. 그래서 한 10거래일 2주 정도는 차분하게 놓고 보다가 뭐 33만 5천 원 이하 그 정도 내려오면은 거기서 다시 이제 편입 기준 설정하는 걸로. 여기서 바로 슈팅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시가총액 18조 넘고 시가총액 코스닥 1위인데 얘를 비이성적으로 변동성을 준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돗대기 시장이라고 해도 그잖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은 그런 게 우려되고 막 수익을 더 내고 싶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윤정두가 알테오제는 5월달에 슈팅 잡아드리고 했을 때 그때 들어오셨으면 더 좋았죠. 자, 보시면은 일단 그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서 요 정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보시면 검색계 기준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한미반도체 올해 2월달에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의미 있는 거 6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6조에서 당일날 78,500원까지 캡처는 핸드폰 캡처한 거라 조금 더 늦게 캡처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 그 이상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알테오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 가격에서부터 슈팅 날려서 20만 원 넘겨놓은 다음에 블록딜을 거기서 4,000조를 블록딜을 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는 거지.
그 이전에 벌써 작업은 형성돼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 이전에 작업이 돼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벌써 이미 작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지는 않지만 의미도 없는, 곰곰이 따져보면 체크해보면 의미도 없는 내용을 공시로 내놓고 호재인지 악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슈팅 날려서 20만 원 넘기고 블록딜을 20만 원에 받아가 어떤 짱구가 4천억을 여기서 안 사고 위에서 삽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성공된 대형주의 성공된 블록딜은 호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수익 범위를 그래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고, 실리콘2도 뭐 5만 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뭐 상한가 나오고 했는데 거래량 없으면 우리는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뭐 6만 원대까지, 얘는 좀 아픈 기억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HLB는 뭐 잘 수익 내고 잘 빠져나왔고, 뭐 FDA 승인된다는 거 아예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쳐다도 안 본다고 빠져나온 상태에 하한가 2번 맞은 거죠. 돌릴 때 이제 다시 들어가서 수익 잡아냈고, 코오롱 티슈진 같은 종목은 실질 매매는 뭐 검색기 있으신 분들만 간헐적으로 좀 보신 정도. 그리고 이제 시젠도 나중에 들어간 물량은 다 손절이 된 거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이제 이때 들어가서 상한가인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7월, 8월 뭐 이런 그 슈팅 범위들의 오히려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수익 범위가 좀 확장이 돼 있던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V자형 패턴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차익 실현 잘 잡아드렸고, 그다음 뭐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20일 날 기준에서 또 다시 유한양행의 엄청난 또 슈팅. 이거 유한양행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고 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노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수정해 놔야죠. 그렇게 해서 이날 유한양행의 슈팅이 또 2조 원의 거래를 터뜨리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얼마까지 올랐죠? 22%인가요? 얼마죠? 유한양행. 그렇게 해서 일본 기준에 21자 기준에 22%, 어마어마하죠. 22.31. 그래서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원고 작업하시는 분 요거 다 마무리 하셔야 돼.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 범위 놓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요 기준은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렇게 네이버에서 이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전화 주시고 또 교육 자료 받으셔서 이제 수익 내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기준의 매도가 그냥 형식적인 매도의 기준이 잡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종목군들이 26일 날 어마어마하게 떴어요. 마지막 슈팅 자락이라서 1시 방송 진행주 중에 싹 빠져나가죠. 요 시간대 다 매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결론은 올해 들어서의 7월 이제 하반기 기준에서도 코오롱 티슈닝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이런 슈팅 뭐 상한가, 결론은 이렇게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신호 나오면 이건 개별 매매죠. 우리가 쭉 들여다본 종목도 아니고 거래가 하나도 없다가 터진 애들을 시장에서 뭐라 그래요? 대박 나셨죠? 황금 대바닥 잡으셨죠? 그런 애들은 그 이전부터 고점에서부터 다 잡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터지고 검색대 튀어나와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면 저럴 때 기준에 한번 뭐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기준으로 설정해서 보시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게 옳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장난하고 대박 나셨죠?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머티가 거래가 많이 둔화되어 있던 상태에서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지속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지속되진 못했어요. 수급은 좀 들어왔고. 그러니까 일단 뭐 탈퇴 신호가 있고 재짐 신호가 있었는데 우리는 편입 이후에 이제 관망. 2차 편입은 내일 한번 고려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매매 신호가 잡혀 있을 때 시가총액 규모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종목이 많이 안 나와요. 종목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20일자 같은 금요일자 같은 경우에 아까 보신 유한양행 같은 그런 흐름들을 다 잡아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4월 또 7월 23일까지도 30만 원대 이렇게 뜨고 그리고 탈퇴 신호 나오고. 여기서 차익 실현하실 수 있어요. 36만 원대 탈퇴 신호 나오는데
그리고 물려 내려온 게 23만 원대. 재편입이야 어차피 신호 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 24만 원에 세 번의 차익 실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6월 3일 마지막 세 번째 차익 실현 2달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6월 13일 재편입 그리고 나서 7월 30일 또 8월 1일 탈퇴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 하시고 우리도 이제 가져왔던 물량을 마지막에 이제 인적 분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해서 현대로템으로 옮겼고 그 현대로템이 사상체 신고가고 대충. 그리고 이제 시젠 8월 19일 날 포착되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8월 2일 날 포착이 됩니다. 거래가 없던 종목이었고 28% 급등 이후에 탈퇴. 그러고 나서 25% 조정. 그리고 이제 간헐적인 매수에는 났는데 진입을 했다가 안타깝지만 얘도 이제 우리는 뭐 정리하고 나왔죠.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얘도 13일 날 39,150원 아니에요. 34,450원. 그리고 나서 슈팅 그리고 상한가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려간 이후에 이제 슈팅이 나와서 지금 이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얘도 안타깝게 이제 저고점까지도 넘긴 흐름에 차익 실현을 못 잡아드렸어요.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도 변동이 크다 보니까 잠깐 옆에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검색기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은 매도 신호가 안 나오더라도 탈퇴, 재진입, HTS 버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뭐 매겨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VVIP 회원님들이 과금하고 들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나는 공짜로 들으면 되겠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앞으로는 이제 안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검색계 뜬 것도 슈팅이 나오면 그때 올려드리고 오늘도 뭐 슈팅 나온 이후에 다 올려드렸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91,900원에서부터 얼마? 153,500원까지 시가총액 12조까지 그 수익을 다 가져가셔야죠. 차익 실현 또 재편입 또 차익 실현 또 재편입 이런 식으로 또 차익 실현 했더니 이렇게까지 20%까지 밀렸어. 그 이후에 이제 슈팅이 나온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슈팅 범위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이후 슈팅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지 뭘 어떻게 나와 있어? 뺨. 여기 20일. 빰. 이게 20일.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더니 슈팅이 나와서 대박이 났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수익 범위 챙겨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마무리 해드릴게요. 지금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지수가 오르면 다 오르는 거예요. 지수가 오르면 지금 미국 선물 또 유럽 다 좋습니다. 그죠? 국내 증시만 바보 마냥 계속 못 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시장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시장 지수가 못 움직이잖아요. 다른 애들 아무리 움직여봐야. 바이오 아무리 가봐야 시장 지수를 못 들어올리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반도체, 또 모바일, 또 자동차. 그쪽에 슈팅이 나오면 모든 게 다 가벼워지고 행복해진다. 그걸 꼭 대처하셔서 큰 수익 잡아가시기 바랍니다.